갑시다. 7번. A라는 집합은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의 부분집합이 있대. 그 부분집합 중에서 세 원소 1, 2, 3을 모두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뭐야? 일단 얘의 원소 누구 있어? 1과 2와 3과 4와 쭉쭉쭉쭉 해서 19와 20까지 총 2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상황에 1, 2, 3은 무조건 포함을 하라 그랬어. 근데 원소가 짝수개가 있대. 1, 2, 3을 포함을 하면 일단 최소의 짝수 어디서부터 출발하겠네? 4개를 가진 것부터 출발하겠네. 맞니? 그러면 1, 2, 3은 포함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들은 무조건 포함을 하는 거라 치고 남아있는 원소 몇 개 중에서 1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원소 몇 개? 4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소 6, 맞네. 6개짜리를 만들고 싶어. 그럼 17개의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주면 돼? 3개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5개 선택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17개 중에서 17개 싹 다 선택을 해도 3개 원래 포함을 하기로 했고 17개 포함을 하게 되면 총 20개의 원소를 다 가지게 되는, 즉 원소 개수가 짝수인 거 다 만들어진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이제는 뭔지 알겠어? 17C로 시작하는 조합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누구만? 홀수만. EMS. 이해됐나요? 그래서 2의 16승계가 답일 겁니다. 답 몇 번이야? 2번이겠네. 대현이. 그 다음에 31번, 2번으로 가보자. (31번은)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31번 색칠된 부분에 있는 모든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너네 파스칼 삼각형에서 여러 개를 더하는 거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나? 아이고. 막 합기체 공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인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합기체 공식 뭐 이딴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안 쓰는 용어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만 한 넌지 2번 정도 3번 정도 던져준 얘기긴 한데, 이거 하면 얼마야? 사실 5이 3이지. 아니 뭐래, 미쳤나봐. 5이 2다 그치? 맞죠? 뭐? 사실 이 C형은 누구랑 똑같아? 3C형이랑 똑같아. 그러면서 합기체가 이렇게 생겨지면 퍽은 어디? 뭐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나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기체 뭐 이렇게 쓰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결국 방법은 똑같아요. 이 C형과 똑같은 게 3C형이니까 3C형과 3C의 합을 구하자 4CL, 4CL과 4C의 합을 구하자 5C2,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도 대각선은 어디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대각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대각선, 끝에서부터 출발한 대각선은 공식화합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봐? 저기 제일 밑에 줄 뭐야? 10? 10C 쭉 가서 여기까지를 싹 다 더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려주고 싶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합들은 어디서부터 출발? 왼쪽 끝에서부터 출발해서, 미쳤나봐요. 이렇게 더하는 거 우리 공식화 할 수 있어. 뭐? 2C형 대신에 3C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뭐거든? 4C1, 5C, 6C3, 맞지?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어디겠어? 11C, 8 되겠지. 끝.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없지만 1C형부터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1C형 대신에 2C형, 2C형, 요거, 11C 뭐네?
9네. 근데 일시형을 포함을 하면은 11시구나. 그럼 실제 이놈들의 합은 일시형에 없는 거니까 빼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보자라는 이 얘기야. 허리야. 오케이? 어디부터 생각해주면 사실 이거는 얘를 얘랑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디까지가? 1까지 가긴 가. 얘까지 다 포함을 했다 치면 1이랑 일시형은 둘 다 1이거든. 이들의 합이 이거네, 이들의 합이 이거네, 이들의 합이 이거네. 똑같은 방식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요놈들의 합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디까지? 저거랑 일시1이랑 1까지 포함을 하면 뭐가 나오겠네? 둘의 합 11시 10이 나오겠네. 근데 그거는 요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얘기야. 그럼 이들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막 짜집어 가는 거야. 근데 평사 모양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풀고 32번을 사실 나는 되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잘 기억해봐. 왜 이거를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못했냐면 거기서 사실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사실 안 했었던 거야.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자, 봐봐. 그럼 뭐 쓰나 근데 너희들은 사실? 일단 봐봐. 너네 사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수1이 끝나고 나서 배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서이는 기억할 수도 있는데 희영이도 혹시 배웠었다면 기억할 수 있는데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고 그 녀석의 합공식은 들어두세요. 공비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뭐 일단 공식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거를 알아는 두세요. 혹시 까먹었었다면 다시 기억은 해놓고 어떻게 쓰인지 일단 한번 쭉 보여줄게. 뭐냐면 자, 윤성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파스칼 삼각형의 그림이다. 맞죠?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 이 1, 2, 1은 어떤 놈이야? 파스칼 삼각형 1 더하기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의 정계식의 개수들을 늘어놓은 거다. 그치? 1시 1도 마찬가지야. 1 더하기 x라는 놈의 1승의 개수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1, 3, 3, 1은 뭐야? 1 더하기 x의 3승이라는 놈들의 항의 개수들을 늘어놓은 거고 1, 4, 6, 4, 1은 1 더하기 x의 전체 4승의 개수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까? 윤성아, 1, 3, 3, 1의 총합이 뭐야? 실제로 값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8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뭔데? 의미상으로. 또는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개식의 개수의 총합. 그렇지. 수학상에서 1을 대입하세요라고 배웠단 말이야. 아, x에 1을 넣으니까 이거 나온다. 얼마네? 얘는 갈 수 있겠어? 이렇게 간 거야. 그런 식으로 쭉 더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이거 10 드르르르르 11 누구야? 1 더하기 x에 10승의 개수다. 그치? 그럼 그놈들도 개수의 총합을 구해보고 싶어. 얼마야? 2의 10승입니다. 그 녀석들을 눈에 보이는 놈들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이거 구하기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구하기라고 계산해주면 끝난다. 그치? 맞니? 이 녀석들의 총합이에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희영이 혹시 공비 등비수열 이거 뭔지 아니? 잘 몰라? 뭐냐면
b가 일정한 수의 나열, 그게 등비수열이거든. 등비, 같을 등, 비, 말 그대로 비, 수를 나열한 거, 그게 등비수열인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10승. 등비수열은 결국 이웃한 상대간의 비가 같아. 이거분의 이거 2분의 1, 이거분의 이거 2분의 1, 이거분의 이거 2분의 1. 아, b가 항상 일정하다 그랬지. 그걸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일정한 수 2를 곱해서 만들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는 대충 뭔지 정도는 알겠죠. 그럼 근염소속들의 합에 대한 공식입니다. 뭐 저거. 그때 말하는 공비라는 게 얼마를 곱했어? 그래서 2요. 그 2가 공비예요. 공통되는 비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첫째 항은 2의 1승. 첫째 항을 A 또는 A1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리고 뒤에 괄호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여기 등비설 합공식의 이 n의 정체가 뭐라고?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더하고자 하는 것들의 개수.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니까 몇 개? 10개. 그래서 계산해보세요 하면 2의 11승 마이너스 2라서 2046 나오거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라는 이거를 얘기를 못해. 여기를. 여기까지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이거 개수의 총합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못해서 사실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럼 고3이 되거나 수원이 끝나고 나서의 확통에서는 100%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그치? 그래서 32번은 어떤 식으로 나는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그 등비술 합공식은 안 쓰고 답을 내줄게. 간단하니까. 저런 게 있다라는 거지. 32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고 해설지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여기에서 지금 32번 문제에서 그 색칠되어 있는 모양의 하필이면 쟤랑 비슷한 삼각형이라서 나는 저걸 이용하는 풀이로 썼어요. 뭐 색칠이 여기서부터 아니네. 괜히 여기서부터 썼네. 아, 귀찮아라. 요렇게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총합을 구해주세요. 이거다 그치? 2, 7. 이거 구할 때 나는 이게 보였어. 다 더했다고 치면 2의 4승이구나. 근데 하필이면 빼는 게 1, 4, 4, 1을 빼네. 네 번째 거에서 뭘 뺀다고? 1, 4, 4, 1. 1, 4를 두 개씩 빼네. 여기는 뭐야? 다 했다 치면 2의 5승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뭘 빼고 있어? 1, 5, 5, 1을 빼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뭘지 예상이 되지? 지금 줄이 안 맞아졌는데 마지막 뭐겠어? 요거 이거. 그래서 이 녀석 더하자. 이렇게 푸는 게 내가 풀었던 풀이에요. 그래 다 더하는 거야. 사실 등비술 합공식을 쓰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못 쓰면 어쩔 수 없지. 16, 32, 64, 128, 256, 512까지의 합. 맞죠? 맞죠? 네.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이거 뭐 할 건데 이거 하나하나 갈까? 2, 4, 6, 8, 10, 12 12 빼주시고요. 4, 5, 6, 7, 8, 9 다 더하면 얼마야? 13, 13, 13, 39 곱하기 2 78? 빼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요.
좀 노가다성은 있지만 나는 나중에는 이게 제일 쉬울 거라고 봐. 왜? 얘가 등비실 합공식으로 싹 바뀌어버릴 거거든. 그래서 그 모양은 저 모양을 이용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알았죠? 얘는 어떻게 풀지? 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해설지가 하고는 풀이는 결국 가장 제일 기초적인 공식 뭐 있어? 이렇게 더한다면 이거 있지.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더한다면 이거 있지. 그거 쓰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 이렇게 싹 다 더한다면 해서 두 개 빼기. 이렇게 다 더한다면 해서 두 개 빼기. 이거 더한다면 해서 두 개 빼기. 더한다면 랄랄랄라.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체 총합을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 어떻게?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겠어? 또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럼 좀 싹 많이 날라가지. 대신에 중복해서 빠진 게 누구 있어? 이 네 개. 그 네 개는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아마 그렇게 풀고 있을 겁니다, 해설지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등비실 합이 필요해요. 여기 나오네, 썼네. 얘도. 오케이. 해설지 보면 첫 번째 줄에 주어진 파스칼 삼각형에 적힌 모든 수들의 합은 그 밑에 줄, 그게 등비술의 합공식이에요. 형이 그래서 아마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윤세도 까먹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등비술 합공식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알았죠? 얘도 그 삼각형에서 출발합니다. 대신에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빡 두 개. 여기 왁 두 개. 알았죠? 그 다음에 몇 번이야? 47번 가볼까? 48번은 뭐지? 48번부터 하자. 따라따따따. 48번. 이야. 공식을 이용하여.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했던 공식이다.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알려볼까? 뭐예요? 두 개의 조합을 더합니다. 맞죠? 어떤 두 개의 조합? 앞에 있는 것은 n-1로 똑같은데 뒤에 있는 것은 r과 r-1. 1만큼 차이 난다는 게 핵심이지. 그러면 뭐 해주세요? 하나의 조합으로 합쳐주세요. 앞에 건 어떻게? 1만큼 키워주시고 뒤에 건 어떻게 해주세요? 둘 중에 큰 놈 거 따라가주세요. 이거 공식 전에 얘기했었다, 그치? 이렇게 이제 풀어주세요인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래? h들을 계산하래. 얘들아, h는 곧 중복조합이니까 뭘로? 이거 조합으로 바꿔갈 수 있지. 바꾸다 보면 저 규칙이 보이지 않을까 싶겠다. 40방은 얼마예요? 40방은 상식. 4h방. 40방은 얼마예요? 둘이 더해봐. 4 빼봐 1 빼봐 1 3 나오지. 30방이에요. 얘는요? 그렇지. 4C 1 됐지? 얘는요? 5C2 얘는요? 그렇게 갑니다. 얘는 더해주면 13 12C9 여기에 전하세요. 야. 그래서 저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던 저 공식 다시 한번 잘 봐. 뭐 이용하라고? 앞에 거 두 개 똑같으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3C형 대신에 누구를 바꿔주세요? 4C형을 바꿔주세요. 3C형도 1이고 4C형도 1이라서 똑같은 값이라서 그래. 그럼 보이거든. 5C1 6C2 7C3 마지막 13C9 그래서 13C4와 같습니다. 계산을 하는 거야? C 찾는 거야? 있네. 13C3 답은 4네. 13C4 답은 3번. 됐나요? 오케이.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47번 풀 건데 윤성이 거 마셨냐? 47번 찍었어요. 댓글 찍어버릴까요? 찍지 마세요. 연습인데 뭘 찍어. 아무튼 찍어서 틀렸지? 찍었는데 또 맞았어? 때릴까? 자,
얘들아, 이거 푸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 교과서식 풀이랑 내가 좋아하는 풀이랑 두 가지 좀 보여줄게. 근데 첫 번째 풀이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수원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직 너희들이 안 했네요. 곧 할 내용. 수열이 필요한데 문제 좀 불러줄래? 1 더하기 x의 1승부터 시작해서 10승까지 x의 5승, 5창의 개수 찾는 거야? 어. 자, 해설지, 문제집, 교과서,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우와, 더 할 거야. 그게 수열의 합이에요. 어떤 놈들을?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까지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공비에 해당하는 게 1 더하기 x입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아까 똑같지? 첫째야 1 더하기 x의 1승 공비 얼마라고? 1 더하기 x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그렇게 일단 저 더하기로 연결된 식을 깔끔하게 정리부터 합니다. 분모 뭐예요? x죠?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x를 하트 공식으로 뜯어주면 이렇게 뜯겨나가고 뒤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잘 봐. 5창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5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 여기에서 누구 찾아서 6창의 개수를 찾아서 요렇게 전개해서 5창 만들 수도 있지. 여기서 누굴 찾아서 5창의 개수를 찾아서 요렇게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계산하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쉽지? 맞지? 1 더하기 x의 10승에서 6창 개수 어떻게? 10시 6이죠 뭐. 맞니? 맞니? 얘는 10시 5죠. 맞나요? 거기다가 1, 1 개수 변하지 않았어. 그들이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그래서 어머 조합의 합인의 11시 뒤에 거 큰 거 또는 11시 6이 곧 11시 5니까 둘 중 하나로 알아서 계산해주세요. 진짜 해야 되네? 뭐야? (42) 462 이렇게 되겠네.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지울게요. 460이니까 답 몇 번인지 봐봐.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풀이 1 교과서에서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는 풀입니다. 알았죠? 자, 나는 다른 풀이 좋아합니다. 이걸 서술에 못 쓰느냐? 사실 쓰기에 애매하기는 해. 이게 말로 서술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못 쓰는 거지. 쓰기 애매한 거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걸 잘 안 내시기는 하거나 내봤자 그냥 저렇게 풀어. 서술형이면. 객관식에서는 뭔가 말 그대로 설명할 필요 없이 답만 구하면 되니까 내가 하는 방법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 윤성아, 1 더하기 x의 5승, 아니 뭐래, x의 5창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1 더하기 x의 1승에서 나와 안 나와? 응? 1 더하기 x의 1승에서 나와 안 나와? 5창. 미쳤다고 안 나오지, 그치? 미쳤다고 나오나?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어디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해? 5승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더하기 x의 5승에서 5창의 개수 얼마겠어요? 5쇼죠. 그럼 1 더하기 x의 6승에서 5창은 거기서도 나오잖아. 나는 이런 풀을 좋아합니다. 근데 5쇼는 얼마야? 1이거든. 1은 6시 6으로 써도 되거든. 7시에 6, 8시에 6, 9시에 6, 10시에 6, 11시에 6. 나는 이 풀을 좋아해요. 오케이?
등비수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보기엔 당연히 이기 쉽지. 등비수열 합공식 자체가 안 익숙하니까. 이렇게 풀어요. 혹시 만나면. 알았지? 근데 학교 시험이 이제 수원을 다 배웠다고 쳐도 이거는 사실 나는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좀 꾸준히 풉니다. 방법은 너희들이 찾으세요. 알았죠? 끝! 자, 오늘 확률 하러 갑시다. 확률. 자, 아까 고3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너네들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확률을 배울 건데, 확률이 잘 안 돼. 그 이유는 딱 하나야. 경우에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알았죠? 오늘 하는 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 왜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경우의 수가 안 돼, 이거는 숙제풀이 때문에 이거 펴놨었던 거구나. 아무튼. 경우의 수가 안 되면 확률은 안 됩니다. 만약에 확률을 계산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자꾸 뭐가 안 풀려. 분자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고, 분모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경우의 수 공부해서 오세요. 알았죠? 물론 확률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 확률에서는 없어. 그런 거는 조건 확률에서부터 나올지 몰라도. 알았죠? 갑시다. 그래서 확률이란 게 도대체 뭔데?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건 비슷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쳐다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반장을 뽑을 겁니다. A지점부터 B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이동할 겁니다. 이런 거 기타 등등 할 거, 제비를 뽑을 거예요. 다트를 던질 거예요. 양궁을 쏠 거예요. 농구를 던질 거예요.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그 행위 하나하나를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교재에서 뭐라 돼 있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우연하게 결정되는 시행으로 간다. 그냥 여러 가지 시행들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조작 없는 주사위 그런 것들. 알았죠? 나는 시행이라는 단어는 그냥 행위라고만 하고 넘어가요. 사건으로 갑니다. 사건은 쉽게 말하면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말합니다. 시행의 결과. 주사위를 던진다는 시행을 했다 치자. 시행의 결과는 누가 나올 수 있어?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6의 눈이 나올 수도 있어. 맞지? 그런 사건들을 가질 거야. 그런 결과들을. 근데 다른 것도 생각해봐. 더 없나? 뭉뚱그려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 2, 4, 6. 홀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소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이상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요. 2 이하의 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맞나요? 물론 음수가 나오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없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서는 0. 알았죠? 근데 여기서 사건은 너희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하냐면 그냥 집합이에요. 그냥 집합이랑 비슷하다도 아니고 그냥 집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용어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뭐뭐 나오냐면 합사건, 야, 이름도 비슷하다. 곱사건, 여사건. 여사건 들어봤지? 나는 이제 여사건의 단어를 쓰니까 적어도해서 또 뭐 있었지 까먹었어. 전사건, 배반사건, 공사건, 근원사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사건이 뭐랑 똑같다? 집합. 합사건이 뭐겠어? 신기하게도 합집합입니다. 곱사건은 이거는 나랑 집합을 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연산기호에서 교집합이라는 기호는 실수의 연산에서 곱하기라는 성질에 매우 유사합니다. 교집합은 그래서 곱사건으로 바뀌어요. 교집합은 곱사건. 교집합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사건은 C승. 전사건은 전체 집합이랑 같은 말인데 전사건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표본공간이에요. 표본공간 S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건은 지워버릴게요. 전사건은 살짝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고
표본 공간이라고 바꿔줄게요.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데 S에 해당합니다. U라고 하지 않아요. 집합에서는 U로 표현을 했었지만 사건에서는 S로 표현합니다. 배반 사건은 서로 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공사건은 공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배반 사건 뭐라고? 서로 소.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근원 사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책에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사건. 맞죠? 근원 사건 그거예요. 주사 위에 눈을 던진다.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뭐뭐 있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처럼 묶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자, 사건은 집합이라 그랬어. 그럼 만약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근원 사건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다 치자. 다시 뭐라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근원 사건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은 집합 써주면 돼. 알았지? 근원 사건이 곧 이거 다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 뭐냐면이 아니라 근데 근원 사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인 거 맞아. 맞긴 맞는데 발생한다고. 빨간색으로 쓰니까 너무 튄다. 노란색으로 가자. 흰색으로 가자. 발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은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뭐라고? 발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확률이라는 용어입니다. 알았어요? 발생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치. 뭐 퍼센트면 80% 이런 거. 그런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원 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확률이 어떻다? 똑같습니다. 아까 주사위 1, 2, 3, 4, 5, 6 확률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하나가 발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 즉 확률이 같다 다르다? 다 똑같다. 그래서 계산해본 사람은 알 거야. 각각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나와요. 맞죠? 쇠판에다가 던질 거고 1의 눈에다가 자석이 붙어 있다. 그러면 사기지. 그거 말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항상 드는 예시가 막 내가 이제 40이 될 때까지 뭐 나 결혼을 못했어 뭐 이런 예시를 드는데 요즘 추세로는 뭐 40까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예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40대까지 내가 결혼 못했어 만약에 슬프다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예시를 들면 쌤 어떡해 막 이랬는데 이제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딱히 아무튼 40까지 결혼 못했어. 그 엄마가 주변에 수선을 해가지고 너만 오케이 하면 결혼하겠다 하더라. 그럼 너가 하면 골라봐 라고 한 거야. 오케이?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열면은 딱 사진을 봤어. 다 비슷비슷해. 막 생긴 것도 비슷하고 뭐 직업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 그냥 나는 그냥 아무나 뭐 있으면 되니까 그냥 내가 뭐 보고 고르기도 좀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인정한다 이거. 그래서 그냥 뭐 했어? 뒤집었어 사진을. 뒤집어서 랜덤을 한번 콩 찍었어. 그때 A라는 사람이 뽑힐 확률, B라는 사람이 뽑힐 확률, E라는 사람이 뽑힐 확률 다 똑같겠다 그렇지? 그런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근원 사건들은 전부 다 확률이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야.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형씨 알겠죠? 윤세도 알겠죠? 그래서 윷놀이를 던진다. 윷가루를 던졌어. 그 윷놀이가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이거 모르나? 모를 리는 없겠지? 윷놀이 이렇게 생겼잖아. 윷이 윷가루 하나하나가. 이게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앞면에 나오는 확률과 뒷면에 나오는 확률은 어떻다?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보통 이게 나오는 확률과 이게 나오는 확률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얘가 나오는 확률이 대략 0.6이고 얘가 나오는 확률이 0.4 정도 된대. 몰라 나도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문제집들이 주로 저렇게 주더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확률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조를 던진다. 어때? 앞면 나올 수 있지.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할배 나올 수 있잖아. 할배 이순신 할배 나올 수 있고 뒷면 나올 수 있지. 100. 그 게임 알아? 할배 100 게임 알아? 아. 할배가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수도 있어. 확률 얼마? 2분의 1. 근데 질문을 하지. 이거 고칠 수는 있어 없어? 있기는 하잖아. 하필은 빵 던져서 딱 뱅그로 돌다 딱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 하필은 틈새가 있어. 딱 꽂혀버렸어 거기다. 있기는 하잖아. 0은 아니야. 맞지? 그거를 왜 우리는 근데 생각하지 않지? 라고 물어본다면 한 두어 가지쯤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하나는 통계적 확률까지 다 배운 사람들은 시행을 무한히 늘려가다 보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거의 유사할 수 있는데 옆으로 꽂히는 횟수는 사실 1000만 번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야. 그래서 점점 시행 횟수를 무한히 하면 할수록 그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0으로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을 거고, 또는 우리가 다루는 사건들은 전부 다 뭐거든? 근원 사건들이거든. 그래서 확률을 일정해야 돼. 앞면 뒷면이 나오는 거는 똑같잖아. 옆면이 나오는 거는 지 혼자 너무 키워도 너무 튀잖아. 그래서 안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았죠? 네. 아무튼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런 사건은 확률이 일정합니다. 라면이 있어요. 컵라면이 10개의 종류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무파마를 졸라 좋아하는데 무파마를 고를 확률도 육개장 고를 확률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알았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것 좀 설명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합이랑 똑같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과 다시 한번 친해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로 넘어가 볼 건데, 수학적 확률은 되게 쉬워. 우리가 기호로 뭐라 써주냐면 PA라고 써줍니다. PA. 뭐?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A라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될까요? NS분의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N, 원소의 개수, 즉 모든 경우의 수 분의 NA.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라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얘도 결국 뭐야? 분모도 경우의 수예요. 분자도 경우의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옵니다. 이제는 확률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앞에서 옛날에 배웠던 것도 가지고 옵니다. 순열, 수학학거 나오고요. 당연히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당연히 나오고요. 조합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확통에서 나오는 거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다 나옵니다. 중복조합도 다 나옵니다.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확률이 안 된다는 거는 설마 이거를 못 만들겠니? 분모가 안 채워지고 분자가 안 채워져서 보통 어버버버 합니다. 아셨어? 경우의 수 공부 반드시 다 하도록 하고, 센도 유사하게 유형을 좀 쪼개고 있긴 한데 센은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지 않았고, 마플 시너지 가보면 그래서 난리도 아니야. 유형 3번 그냥 수학적 확률. 유형 4번 순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 또는 순열을 이용한 확률. 오케이? 유형 5번 순열을 이용한 건데 이웃하는 것이 있는 확률. 유형 5번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확률. 유형 6번 번호도 까먹었다. 유형 6번 맞냐? 유형 6번 뭐 나와요? 응? 응? 유형 6번 뭐 나오겠어?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유형 7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확률. 유형 8번 맞나? 근데 번호 까먹었다 나. 중복 순열을 이용한 확률. 유형 9번? 아 몰라 대충 해. 9번 함수의 개수 뭐 확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유형 10번 중복조합 이용한 확률. 이항계수는 빠집니다. 이항정리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센도 유사하게 갑니다. 형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한 확률을 싹 다 도화세우가 나오고, 고3도 그래서 어제 2명인가가 나한테 요청을 하더라. 경우의 수 포인트 좀만 더 달라고 문제점 풀게.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경우에서가 안 되어 있거나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이 단원만 잘해도 경우에서는 정리됩니다, 자동으로. 알았죠? 근데 경우에서가 너무 잘 안 되고 있어. 힘들어. 그럼 뭐. 되니? 간다.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 두 가지 얘기하고 잠깐 쉴 건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어이구,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R번 시행합니다. R번? N번이라고 하죠. N번 시행합니다. 오케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R이라고 잡습니다. 물론 R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n에 대한 식이다라는 의미로. 자, 확률을 구해주세요. 뭐예요? 발생 횟수를 졸라 늘릴 거야. 오케이? 몇 번 중에서? n번 중에서. 몇 번 발생합니다? Rn번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P랑 같아요. 얘는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알거든. 이제 전체 경우의 수 6, 1의 눈이 나온다 1, 6분의 1. 맞지? 맞지? 근데 꼭 그걸 확인을 하잖아, 물리에서는. 맞지? 10,000번 던지고 10만 번 던지고 1000만 번 던지고 그런 거 실험 안 했어, 너네? 안 했어? 우리는 그거 동전 던지기 하는 막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험했어. 우리가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1000번 넘어가니까 이제 짜증이 슬슬 올라와가지고 안 하기 시작했는데 대충 막 쓰고 했는데 시행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결국 당연히 수학적 확률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알고 있을 때 뭔가 통계적으로 확률 몇 번 정도 나올지 예상을 해보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또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난 너무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오케이? 또는 그런 그 없는 상황에 대한 그 확률. 예를 들면 2대5 타율. 수학적 확률 어디 있어? 사람의 능력이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기계가 아닌데, 그치? 그런 거라던가. 또는 내가 궁금하기는 한데 모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을 때 자명한 사실이긴 해. 근데 몰라, 내가. 근데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실험을 통해서 얻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신약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예를 들어서 백신 말고, 백신은 예방이고 치료약이 있다고 해봐. 오케이? 치료약이 있대, 코로나가. 근데 만들었어. 공장에서 이제 약품을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약이 가진 치료율이라는 건 고정된 값을 가져야 정상이잖아. 그치? 조금씩의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걸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아니요. 너무 많은 그런 뭐라 해야 돼? 약간 뭐 배경에 대한 뭐라 해야 돼?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몰라. 아무튼 그런 여건? 조건? 아이씨,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뭐 실제로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약이 가진 기대값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정도 80%라는 거 기대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수식으로는 절대 못 얻어.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코로나 환자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맞죠? 동의서 써가지고. 써본 적 있어? 아니.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뭐야? 1000명을 대상으로 약을 먹여봤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먹였는데 800명이 나았어. 오케이? 그럼 어때? 이 약의 치료율은 대략
이런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결국 충분히 실험을 많이 하면, 충분히 시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얻은 통계적 확률은 뭐를 대체하기도 한다? 수학적 확률의 자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알았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통계적 확률?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될 거는 하나, 기하학적인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희영씨, 기하가 뭐예요? 설마 머릿속에 장기하가 떠오르는 건 아니죠? 기하학적 확률은 뭘까요? 즉, 기하가 뭐예요? 기하가. 어? 어? 맞는 것 같은데 뭐라 했지? 못 들었어. 도형. 그림.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용을 한 확률에 대한 얘기야. 이거 가지고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킬러까지는 아니라도 좀 어려운 문제 만들 수 있기도 한데, 거의 뭐 나로 관심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킬러까지는 아닌 그 무언가가 요새 잘 안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단 연습을 시켜는 줄 건데 뭐 딱히 뭐 잘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녀석이 잘 안 나오더라. 이제 부동식이 좀 쉬워지면서. 가자. 기하학적 확률 이거예요. 관역이 있어. 빨간색 노란색 해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쏘면, 양궁 선수가 활을 쏘면 무조건 맞는다고 해봐. 오케이? 빗나가면 다시 맞추고, 빗나가면 쏴서 다시 맞추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케이? 그때 밖에가 빨간색에 노란색을 치자. 관역에 그래서 무조건 100%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노란색에 맞을 확률 구하시오 라고 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오케이? 단지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어디에 꽂힐지 모르겠지만 막 쐈을 때 꽂힐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면적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4파이. 내가 찾고 싶은 경우의 수는 얼마? 네? 18. 색칠된 부분 18. 1제곱판. 됐어요? 답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전체 관역 4파이 넓이 분의 해당 관역, 노란색 가운데 색칠한 관역 1파이. 알았어? 끝.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하는 확률. 물론 몇 가지 연산 공식이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 뒤에 따로 하도록 하고. 아셨어?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내가 안 풀 거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228번으로 갈 거야, 얘들아. 228번 가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의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너희들은? 확률을 물어보네? 그러면 너희들은 뭐 반드시, 자, 얘들아, 바로 다음 단원, 지금 다음 주에 할 거잖아. 다음 단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시행과 사건을 구분을 해두세요.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이게 뭘 구하는 건지를 자꾸 놓쳐가지고 너희들이 틀려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자. 이번 단어는 되게 쉬워. 이번 단어는 진짜 쉬운데 시행과 사건을 내가 물어볼 거야. 계속 그거 너희들도 시행이 이거고 사건이 이거고 를 의도적으로라도 좀 밑줄에다 칙칙 그어보거나. 알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시행을 반복합니다. 시행을 합니다. 맞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집니다. 빨간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파란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동시에 던집니다. 곱하기 36가지. 그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분모로 들어가겠죠. 맞죠? 해당 사건은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가 되세요. 차가 2 이하가 되고 싶대. 차가 얼마? 차가 얼마? 차가 얼마? 이 세 가지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차라고 하는 거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니까. 뭐예요? 또 거꾸로 가는 거 하나 더.
맞죠? 8가지가 있습니다. 차가 1이 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차가 0이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6가지 있어. 뭐라는 거야? 18, 6, 24. 더 쓰면 안 돼. 10개, 14개, 24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답은 얼마?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았지? 시행과 사건. 시행이 무엇인지, 사건이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잘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완전 그냥 노가다. 노가다 경우의 수라면 이제 뭐야? 232번부터 고등부에서 나오는 진짜 경우의 수들, 순열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들이 확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형 3번 순열을 이용하래요.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여기까지 시행이 되겠지. 얘들아 뭘 꽂는다고 결국 서로 다른 5권을 꽂는 거야. 500. 양 끝에 시집에 오세요. 5권을 꽂을 건데 양 끝에 시집에 오세요. 시집부터 양 끝에 꽂자. 3개의 시집이 있었는데 2개를 양 끝에 나열해 주세요. 그럼 남은 거 시집 하나 남았고 소설책 2권 남았고 총 다른 책 3권 남았네. 나머지 나열. 대현이 그래서 얼마예요? 10분의 3 될 거예요. 답은 몇 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았지? 시행과 사건 반드시 구분 잘 해주세요. 조건부 확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1시간 좀 남았지? 다음 237번으로 가볼게. 남자 3명, 여자 3명이 원택에 둘러 앉을 때 여기까지가 시행인 거 알겠죠? 시행. 근데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아주세요. 해당 사건입니다. 맞죠?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윤성아. 뭐야? 왜 고장났어? 와 미친놈아! 6명을 원탁에 나열합니다. N-1팩 시키야! 그새 이거다 그치? 야, 그게 헷갈릴 수는 있어. 집에서 공부하면서 경우에서 펴놓고 공부하면서 풀어. 알았지? 모른다고 냅두지 말고. 근데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는 뭐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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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아, 3명이구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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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되죠? 어떻게 하면 돼? 남자 배열하면 되겠네. 3팩. 미쳤나봐. 2팩. 남자 배열했으니까 이제는 어때? 남자 1, 남자 2 사이, 남자 2, 남자 3 사이. 자리가 다 이름이 있다, 그치? 기준이 앉아버렸어.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는 직선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10분의 1. 3분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겁니다. 알았죠? 예.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다 당신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5번 중복순열, 유형 6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유형 7번 조합을 이용한 확률, 그 다음에 유형 8번 뭐 통계적 확률, 요거 전까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마플에서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쪼개고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도 뭐 최단 경로랑 뭐 이런 거 다 구분할 거야. 마플은 그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 알았죠? 많이들 경우에서 연습만 해두면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하나 풀어보자. 245번 알파 거 풀어보세요. 245번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뭐야? 시행입니다. 근데 그냥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 A, A, O 같은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L, P, H, G 이렇게 있고 이렇게 총 7개가 있다 그치? 그냥 일렬로 나열합니다. 어때요? 7개 나열하긴 나열하는데 어때? A가 2개가 똑같대. 그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모음끼리 이웃하세요 라고 하니까 모음들이 뭐야? 이게 모음이야 이게 모음이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모음은 이웃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모음끼리 뭐 하면 돼? 묶어서 생각해보면 어때? 5개를 나열하는 거다 그치? 근데 그 5개를 나열할 때 모음들은 모음들끼리 따로 한 번 더 나열할 수 있거든. 그래서 A, A, O, O가 어디 갈래? 3가지. 또는
AAO 나열하는 3팩 나누기 A 2개 2팩 이렇게 해도 되고.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야? 7분의 1이겠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알았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조합과 중복 조합까지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조합은 왜 따로 없지? 아무튼 뭐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유형 8번으로 가보자. 유형 8번 256번으로 가볼게요.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이거 아닌데?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흰 구슬이 나오거나 하는 확률들은 정해져 있을 거야. 수학적 확률로. 맞죠? 근데 어떤 것도 해봤대? 여러 번 반복도 해봤대. 실제로 실험도 해본 거야. 맞죠? 그랬더니 뭐?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뭐한데?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모든 시행할 때마다 맞죠? 흰 구슬이 나오는 게 여러 번 반복했어. 몇 번? 무한번 반복했대. 그럼 8번 중 한 번꼴로 뭐야? 8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있었대. 무슨 확률? 통계적 확률을 구해본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무한대를 향해 가기 때문에 어디 갔어? 있네. 시행 횟수가 무한대를 향해 가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도 희영이는 읽을 줄은 아나? 그럼 뭔가 수투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이걸 써버렸네 아까. 이게 무한히 반복할 때라는 의미예요. 어차피 극한을 계산하는 건 아니라서 그 의미만 파악을 하면 돼. 알았지? 무한히 반복을 할 때는 수학적 확률로 가까워집니다. 그게 진짜 무한히 반복해야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크면이라는 말로 대체할 거예요. 확률에서는. 어차피 뭐 임상 실험도 뭐 1000명 정도 해보고 500명 정도 해보는 건데 뭐 물론 훨씬 많이 하겠지만 코로나는. 아무튼 그게 뭐 수학적 확률. 전체 구슬 몇 개 있어요? n 더하기 5개가 있어요.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C1은 안 해도 되겠지. 근데 흰 구슬이 나온대. 몇 개? 끝. 얘는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습니다. 16분의 2니까. 태연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답은 샴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지용? 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기하학적 확률 자 261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너희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지금 말고 속제로. 오케이? 261번 특기 별표. 261번은 학교 시험은 단골 손님이라서 별표 치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개념 설명 진행할게요. 그 유형 10번은 내가 딱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유형 10번에 나온 거는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사건을 우리는 지금 PA라고 부르고 있었고 계산 어떻게 하고 있었어?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경우의 수가 음수가 될 수 있니? 없지.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A라는 하나의 사건이 부분집합일 텐데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일 텐데 분모보다 분자가 클 수 있어? 절대로 없죠. 근데 A가 공사건일 수는 있어. 주사를 던지는데 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분자에 의해서. NA가 주사를 던지는데 6EI 또는 12EI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 NS와 NA가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부분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기본 상식이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지금 현재는 없을 것 같고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 자,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언제냐? 잠깐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수학할 거잖아. 아니야. 수학하에서 이건 쓰지 마. 수학하에서 배웠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 공식이 뭔지 기억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름이 저거야. 이름이 되게 이상하긴 해.
뭐였는지 기억나? 아니야. 그거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거 말고.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말한 거는 n 집합, NA 이런 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한다. 그거 말고 그걸 가지고 뭔가 공식화한 게 있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돼? 오잉?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겹 이거 기억나지?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 이걸 가지고 슬쩍 장난을 칩니다. 양변을 뭘로 나눠주세요? NS. 우변은 쪼개도 되지. 그래서 NS분의 NS분해를 해봤어. 어머, 전부 다 전체 집합분의 전체 집합, 아니, 뭐래, 표본공간분의 표본공간분해니까 전부 다 확률 돼 있어. 얘는 뭐? 합사건의 확률. 맞니? 얘는 뭐야? NA의 확률, NB의 확률. 아, NL교비의 확률. 확률에 대한 얘기로 그냥 바뀌어요, 이름이. 그러나면은 뭐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뭐라 부르는 공식이 나오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완전 새로운 공식이다 라고 해서 외워줄 필요 없이 그냥 집합에서 사건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집합에서 나왔던 공식 하나가 그대로 넘어오네 라고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근데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을 볼 거냐면 266번 봐봐. 야, 이 상식적으로 내가 아직 설명 안 했어. 기억 참이야 것이야. 확률의 PA, PB 확률 두 개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참이야 것이에요. 기억 참이죠. 왜? PA라는 확률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PB, B의 확률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거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을 두 개 더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가보자. 확률의 총합은 1이에요.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은 1입니다. 기억. AB가 합사건을 해주니까 전체 집합이 즉 표본공간이 나왔대. 오케이? AB의 합사건을 구해봤더니 전사건 표본공간이 나왔대. P에다가 PB는 얼마예요? 무조건 1이야?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교집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은 PA, PB의 합은 1보다 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접근 가능하지.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면 편해? 벤더 그림 그려지면 편해. 사건도 집합입니다. 벤더 그림 가지고 같이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참, 아이 거짓. 디귿은 이건 참이에요. A와 A 여사건은 절대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 하지만 A와 A 여사건은 합쳐주면 무조건 표본공간 나옵니다. 얘가 0.3이면 얘는 무조건 0.6이고 얘가 0.7이면 얘가 0.3이야 무조건. 알았죠? 그래서 더하면 1입니다. 그러면은 디귿은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자. 어떤 용도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사건에서 그 해당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세요. 알았죠? 이런 기본적인 공식 하나 정도는 알고 가도록 합시다. 알았죠? 알았지용?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267번은 딱 보자마자 이제 알겠지? B의 여사건을 구하라는 얘기는 PB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맞죠? 방금 한 겁니다. 1-PB. 그럼 PB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주어진 거랑 구하고자 하는 게 어때? PA, PA 곱 B, PA 합 B, PB. 아, 공식이다. 누가 봐도 공식이다. 그렇지? 맞니? 네. 그래서 0.9라는 그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진다? PA, PB, PA 곱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PB는 얼마예요? 0.4 아니겠니? 네. 그래서 답은 3번. 아니, 뭐래. 미쳤나봐. PB가 0.4니까 답은 0.6, 5번. 이건 좀 조심하고. 됐죠? 자, 근데 너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공식을 써서 구하는 문제들도 있었어. NA 합비, NA 곱비, NA 하면서 주어진 거랑 구하고자 하는 게 전부 다 그 공식에 쓰이는 네 가지와 관련된 거라면 그렇게 푸세요. 공식을 푸세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푸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풀어서 똑같습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있다 치자. PA가 0.5예요. 0.4? 0.4예요. P A 합비가 0.7이래요.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PA 교 B 여사건을 물어본다. 이게 문제라 치자. 공식이야 아니야? 공식 아닌 상황이지. 왜? A만 나왔고 합사건만 나왔고 곱사건도 없고 PB도 없어. 공식 아니에요. 이건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물론 나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낸 거라서 되게 쉬워가지고 사실은 필요 없기는 한데, 그치? 와 미쳤나봐. 문제도 잘못 냈어요. 뭐 이런 거. 오케이, 답은 0.3.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끝납니다. 뭐 이거예요. 알았니? 알았지? 그것도 역시 집합이랑 똑같이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아셨음? 아셨음? 자, 270번 너네 잘 풀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270번 풀어볼래요? 봅시다. 방금 너희들 푸는 동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거 집합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 n을 싹 다 바꿔버리고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바꿔버리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때 중앙수 때 어떻게 풀라고 시켰었냐면 이렇게 하라 시켰어요. 얘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얘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얘가 최소면 끝난다. 얘가 최대가 된다. 맞지? PA와 PB가 일정하게 정해져 버린 상수값을 갖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뺐기 때문에 얘는 최소가 됩니다. 얘도 어떤 상수에서 최소한으로 뺀단 말은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생각의 기준은 교집합을 구하고 싶더라도 최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PA 합비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고, PA 곱 B의 미니멈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도 합집합의 합사건의 최대값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동으로 여기서 나오고 끝나요. 잘 생각해봐. 원소의 개수 때 생각해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명이 있었어. NA가 25명이 있었고 NB가 23명이 있었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40명 너무 커? 아이씨. 30명이 있었고 18명이 있었고 17명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도 똑같은 공식을 써주면 합사건, 뭐래, 헷갈린다 이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NA, NB, NA 급 B.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 맞지? 여기서부터 생각해봐.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쳐봐. 얼마만큼 겹쳐버리면 돼? 17명. 둘 중에 작은 놈. 둘 중에 누가 작아? 얘가 작지? 이만큼 겹치는 게 최대한 많이 겹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럼 자동 얘는 뭐가 나와? 3분의 2. 물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곱사건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 다음 곱사건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합사건의 최대에서부터 출발하세요. 합사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놈은 확률이 미쳐도 1보다는 않거죠. 오케이? 얘가 15분의 10이고 얘가 15분의 6이라서 둘이 더하면 15분의 16입니다. 빼줘야 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최대값은 5분의 2, 최소값은 15분의 1. 끝났어요. 둘이 더하세요니 15분의 6, 15분의 7이 다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다. 알았니? 윤성수 됐니? 희영수 됐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유형 14번 6건의 확률. 6건의 경우의 수 기억나?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뺀 거. 6건의 확률도 전체 확률에서 빼면 됩니다. 전체 확률 얼마? 전체 확률 얼마? 1입니다. 1. 전체 집합에 대한,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1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오늘 내용 끝났어요. 다음 장 넘어가봐. 없어. 오케이? 그럼 책 숙제는 여기까지. 오케이? 뭐 다른 숙제를 낸다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확률이 한 3가지 됩니다. 그것 좀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용어 상식의 확률이라는 게 몇 번 등장합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또 등장할 거고, 상식의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잘 써놓고. 자, 상식의 확률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라는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게임인지 자네들은 모를 거야. 한 명이 아니지. A가 이기는 확률 얼마야? B가 이기는 확률 얼마야? B 이기는 확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돼요.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자. A가 이긴대. 일단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A가 낼 수 있는 건 3개, B가 낼 수 있는 건 3개. 3 곱하기 3이다, 그치? 맞지? A가 이긴다고 쳤어. A가 이깁니다. 너 뭐 내서 이겼어? 3가지 나오지? 그럼 B가 냅니다. 얘는 무조건 지는 것밖에 못 내. 하나밖에 없다, 그치? 3분의 1이에요. B가 이긴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인 걸 이해는 됐어. 1 빼기 3분의 2. 근데 이것도 그냥 얘만 단독적으로 그냥 계산 한번 해보자. 비기는 거. 3 곱하기 3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비기고 싶어. A, 너 뭐 내서 비겼니? B는 똑같은 거밖에 없잖아. 알았습니까? 3분의 1이에요. 이건 쉽지?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질문. 형,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랑 C라는 놈이랑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바보가 아니라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3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확률이 또 3분의 1, 3분의 1 나온 게 있다? 뭐게? 뭐야, 너가 희영이야? 아니, 예상해볼 수 있겠어?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가. 오늘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윤생이 뭐 하려다 말았어? 이슈. 사실 너희가 확률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계산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없어서 못해서 그럴 거야 아마. 아직 한 명이 이기는 거, 누가 이기는 거에 아니라 한 명이 이기는 거, 2명이 이기는 거, 비기는 게 3분의 1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모의고사 자주 나옵니다. 한번 이것도 계산해보자. 이건 셋 다 계산해볼 거야. 알았지? 한 명이 이긴다. 일단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3, 3, 3, 27 맞죠? 한 명 이긴대. 그거부터 고르자. 너 누가 이겼니? 맞지? 그럼 이긴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너 원에서 이겼니? 그럼 지는 두 놈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네. 3분의 1. 마찬가지 방법으로 2명 이긴 것도 해봅시다. 얘는요, 너네 이거 만약에 필기하려면 이거 흰 색깔들은 연필로만 끄적끄적 살짝만 해놓고 볼펜으로 하지마. 이거는 외우자라는 의미에서 상식이라고 해놓은 거야. 알았지? 뭐 썼다 그래서 뭐라 한 건 아니고 당연히 검정 볼펜이나 좀 구분 시커먼 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만 좀 써놔주세요. 만약에 쓸 사람들은. 그래서 위에 것도 지워버린 거야. 2명 이긴 것도 마찬가지야. 전체 경우에서는 333이에요. 그럼 이제 고르는 거야. 2명이 이기는 사람을 고르던가.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지는 놈 하나 고르는 거지. 지는 놈 하나 골라봐. 진 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뭐 내서 졌어? 그럼 이긴 놈 2놈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 하나 내는 거 밖에 없잖아. 3분의 1이에요. 위에 3분의 1인 것 자체는 이해는 됐지. 비기는 것도 계산해보자. 전체 경우에서 333이에요. 야, 3명이 비기는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 거 내거나 다 다른 거 내거나. 맞지? 그게 비기는 거잖아. 다 똑같은 거 내봐. 또는 다 다른 거 내봐. 가위바위보를 분배하면 됩니다. 선택. 그래서 이 질문의 구예요. 알았죠?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세 번째, 10개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그 당첨 제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A라는 놈이 먼저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약속, 뽑고 나서 구석탱이에 몰래 가서 확인하다가 당첨 뽑았다가 우와 아싸 이러면은 B가 결과를 알고 있다, 그치? 그건 아닌 상황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제비 뽑기만 나 젓가락 뽑기 하는 거 보면은 젓가락 뽑아놓고 있다가 동시에 하나 둘 셋 막 이거 하잖아.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런 기본적인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B가 뽑을 때는 A가 뭘 뽑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A가 뽑고 B가 뽑을 겁니다. 그때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얼마게? B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얼마일까? 얼마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입니다. 힌트 끝.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얼마? 10분의 3이잖아, 이 사람들아. 맞죠? 10개 중 하나 뽑을 거야? 당첨 3개 중 하나 뽑을 거야. 많이? 윤성스 많이? 야, 그러면 윤성이 너한테 다시 물어볼게. B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얼마? B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왜 10분의 3일까? A의 결과를 모른다 그랬잖아.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B가 뽑을 거야. 일단 제비 자체 몇 개 남았어? 9개밖에 안 남았거든.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었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또는 A가 꽝 뽑았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9분의 3의 확률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더해보세요. 90분 얼마예요? 6, 21, 28. 오케이? 됐죠? 100분 해보세요. 뭐가 안 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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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에 6, 67이구나. 아, 덧셈을 못하네 내가. 씨. 그래서 10으로 약분해주면 10분의 3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하나 더 질문. 여기에 C란 놈이 꼈어. C가 뽑을 확률 얼마? 얼마? 그렇지. 그러면 10명에서 가위바위보, 10명에서 제비뽑기를 할 거야. 10번째로 뽑을래? 첫 번째로 뽑을래? 언제 뽑든 확률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대신에 저기 이제 이윤성 같은 놈이 꼭 구석탱이 꼭 확인하지 말라니까 꼭 구석탱이 가서 뭐 확인해가지고 당첨 뽑았다가 야호 이러고 있으면은 다 깨진다. 알았죠?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식의 상식의 확률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한 개가 더 있어.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한데 지금 너희들은 사실 그걸 이해하기 힘들어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알려줄 거고요. 저거 알고 있으면은 아무튼 도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거는 사실 뭐 내신 대비 때 해도 되고 뭐 다음 시간 해도 되는데 다음 시간 시간 남으면 해줄 거고 아니면은 뭐 일단은 패스. 지금 뭐 상식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다, 그치? 그냥 확률, 그냥 경우의 수랑 똑같으니까 그냥 종합, 여태까지 했던 경우의 수의 종합 버전이에요. 자,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좀 말만 하다 끝낼 건데 오늘 좀 일찍 끝나네. 자,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부터가 사실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화투는 있잖아,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답이 나와. 그게 참 희한한 과목이긴 한데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는 꽤 나온다? 내가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그게 좀 요상한데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뭐가 어렵냐면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를 푸는 건데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야 할 수 있는 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말고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뭐 통계 파트가 사실 좀 어렵기는 해. 설 지나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는 너희들이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거의 약간 뭐 야생마처럼 채찍질 하면서 갈 거예요.
좀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미리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애매하게 끊어지는 감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모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조금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단 아무튼 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숙제 잘 풀어오고, 알았죠? 그럼 바로 이제 숙제 풀이 뭐 없이 가면 제일 좋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숙제 아무튼 잘 풀어보도록. 알았지? 오늘은 내가 알기로는 숙제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작이 230번인가 220번인가부터 290번 정도까지 가서 책 숙제만 나갑니다, 오늘은. 알았죠? 그래서 뭐 남는 시간들은 수원 수투에 좀 집중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확통도 조금 이제 좀 빡세진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오도록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설 전날입니다. 정상 수업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상 수업 진행할 거고요. 목금 토 일 쉽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토 일 쉬어요, 설에는. 알았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